첫 번째, 자신을 위해 이익을 위해서 알고 나라 팔아먹는 놈. 두 번째,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해서 나라 팔아먹는 놈. 세 번째, 일과 이를 보고도 괜한 시비에 말려들기 싫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입 딱 하고 있는 놈. 네 번째, 3이면 괜히 양심에 찔리니까 눈 감고 귀 막고 필사적으로 모른 척하는 놈. 자, 1에서 4번 유형의 사람 중에서 가장 나쁜 놈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가장 나쁜 놈, 제일 나쁜 놈 한 놈만. 전 나쁜 놈 1등, 2등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1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알고 나라를 팔아먹는 놈. 2등은 4번 3이면 괜히 양심에 찔리니까 눈 감고 귀 막고 필사적으로 모르는 척하는 놈. 저는 1, 2, 3, 4의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 똑같다? 예, 어차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나라를 팔아먹는데 일조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 같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시기에 중립을 지킨 자들에게 예약되어 있다. 나는 이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제 네. 이 얘기가 바로 3번, 4번이죠. 그러니까 이 3번, 4번도 지옥 가는 거는 1, 2번하고 크게 차이 안 난다. 오히려 이제 더 뜨거운 자리가 마련돼 있다는 거죠. 비겁하게 문보시인이나 처하는 당신들께 하고 싶은 얘기. 짜지 않은 소금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길바닥에 버려져 외문밖에 더하겠는가.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습니다. 사기를 보고 사기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너는 사기꾼이다는 거죠. 차별성이 없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사기를 치나 사기를 보고도 아무 말 안 하나 차별성이 없다는 겁니다. 너도 똑같은 사기꾼이다. 매일신문 경제부에서 나온 기사니까 이 기사는 서정덕 부장이 검수를 했겠죠. 당연히. 2차 전지주 악재 소화 끝났나 바닥통과 기대감 올라간다. 이제 제목만 보면은 2차 전지 우호적인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중립적인 포지션을 이미 사기를 두고 그냥 사기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사는 그냥 사기인 거고요. 제목만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우호적인 기사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전기차가 수요가 둔화되지 않는데 지금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고 하는 여의도의 사기를 그냥 반복 재생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기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사기를 막 저지르고 있는 1번, 2번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듯이 서정덕 부장의 매일신문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중국제의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26.4%가 증가했습니다. 아니 둔화가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게 둔화냐고. 뻔한 사실을 두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데 동조를 하냐고요. 작년에 24년에는 중국제의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가 8%였는데 25년에 26.4%니까 3배 증가한 거 아닙니까? 전기차 수요 둔화가 아니고 전기차 수요 증가가 당연히 맞는 거죠. 100번 1000번 맞는 거죠. 그런데 눈치 본다고 자꾸 둔화라고 쓰니까 나도 둔화라고 써야지. 이거는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런 you are fraud이기 때문에 짜지 않는 소금이고 길바닥에 버려져서 몇몇 밖에 더 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다만 이제 26.4%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한 와중에 K배터리 3사가 점유율이 좀 줄었기 때문에 26.4% 증가한 건 아니에요.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만 보면은 LG엔솔이 7.7% 늘어났고 SK온은 13.8% 증가했고 삼성 SDI는 4.9%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에서 ES에서 성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량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보다는 숫자는 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서정덕 보지 말라 보면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는구나라고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된다는 거죠. 작가님 말씀 맞아요. 그래서 서정덕 도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손절했어요. 정덕 TV 들어봐도 딱히 도움 없어서 취소하고 안 듣고 있습니다. 아침 방송 구독 취소했습니다. 서정덕 도움 안 되네요. 그놈의 정도. 박 작가님 저걸 자꾸 늘려가시는 모습이 많이 걱정됩니다. 하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거야. 정 늘어나는 게 무서워갖고 이제 옳은 말 안 하면 나도 같은 사기꾼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나도 짜지 않는 소금이 되는 거니까요. 나는 짠 소금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적이 늘어나는 거는 감수해야죠. 근데 감수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서정덕이 자꾸 스탠스가 이상하고 자꾸 틀린 말을 한다고. 틀린 말을. 사기를 치는데 동조하게 된다고. 저는 보다 직설적이고 독설가라는 면에서 버핏보다 먼 거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버핏처럼 큰 부자는 못 될 것이고 소소하게 먼 거역만큼만 벌고 대신에 낭까고 조롱하고 독설 날리고 하면서 대신에 적들을 마구마구 만들면서 살려고 합니다. 일부러 적을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조롱하고 일부러 놀리고 해서 쟤들이 나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는 걔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고 걔들한테 아부해갖고 돈 잘 벌고 싶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애들이 잘못됐다. 그런 애들이 틀려먹었다. 글러먹었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알게 해서 이 세상이 똑바로 올바르게 돌아가는데 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을 만드는 거를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많이 만들면 당연히 나한테 피해올 거를 감수하고 그 대가로 금투세를 폐지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진성준 놀려갖고 진성준이 나를 원망하고 증오하게 만들고 금투세를 폐지한 거고
김진희가 바락바락 막 저걸 만들고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든 그런 거잖아요. 리튬가가 올라가서 앨범 R은 연일 고점인데 우리 2차 전지 주가는 반대로 떨어져서 화난다 열받는다 하는 것은 공부가 부족한 때문입니다. 첫째, 주가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친놈 널뛰기 지랄 발광하는 것이 주가입니다. 이를 그레이엄과 버핏은 조울증에 빠진 미스터 마켓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느끼시듯이 제가 말보다는 글을 훨씬 잘 써요. 카네기 선생님 그 책이 다 있다니까. 예. 이렇게 미친놈 지랄 발광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씩 왜 열받으시는 거죠? 호재가 있으니 당연히 올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주가를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둘째, 화가 나고 열받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이미 2차 전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시장이 비이성적이고 미친 덕분에 나는 싸게 샀고 내가 샀으니 오늘부터는 시장이 이성을 되찾아 당연히 올라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야말로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오만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셋째, 결국 10에서 30%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때문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병신 육갑을 떨기 때문에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언제든 떨어질 수 있고 여의도 공매도 카르텔이 단기적으로 언제든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오를리만 남았다고 생각될 때에도 욕심을 자제하여 10에서 30% 현금을 가져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현금이 있다면 이렇게 병신짓을 하여 싼 가격을 줄 때 더 살 수 있는 행복한 기회가 될 것이니 분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되돌아보십시오. 주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태도와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식 투자가 어렵고 힘드냐고요? 그렇지 않다면 왜 버핏과 리츠가 그렇게 드물고 그렇게나 칭송받고 존경받겠습니까? 차분히 생각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20% 평균 20% 현금을 갖고 있으라고 제가 3년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계좌에 현금 있는 꼴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 도대체. 나도 모르게 왜 자꾸 매수 버튼이 눌러지고 그 욕심 때문이에요. 빨리 돈 벌고 싶은 욕심 때문이죠. 올라갈 가능성만 생각하고 떨어질 가능성은 생각 안 하거든요. 빨리 부자 되고 싶고 천천히 부자 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100% 갖고 있어야지 왜 80%만 갖고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쉬는 것도 일하는 것만큼이나 훈련이 필요합니다. 10에서 30% 현금을 보유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훈련해서 습관화가 돼야 된다. 이게 내 본능, 내 본성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이건 훈련돼 있어야 돼요. 그리 되면 다른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쉴 때는 확 쉬어야 되는데 못 쉰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못 쉬는 게 왜 못 쉬냐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래요. 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쉬고 있는 이 순간에 남이 나를 앞지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쉴 때 충분히 잘 쉬는 사람이에요. 나만큼 게으른 사람이 없어. 우리 와이프가 맨날 저 게으름뱅이 새끼 뭐 이런다니까. 저는 게으르지만 압도적인 결과물을 내잖아요. 게으르기 때문에 압도적인 결과물이 나온다고 이게. 근데 우리 지금 현대 사회가 빨리빨리 성과를 내고 밀어붙이고 강요하고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주식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야 주식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지금 반도체도 날라가고 하는데 빨리 사야지 라고 부추기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된다는 거죠. 작년에 제가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느꼈던 시간이 뭐냐 하면은 단양에 제가 놀러 가갖고 아무 할 일 없이 벤치에 이렇게 앉아갖고 구름을 봤어요. 구름을 이게 한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구름 30분 보신 분 있나요? 3분도 구름 구경하신 분이 없을걸요? 쫓긴다니까. 그 흐름에 자기가 생각 없이 휩쓸려 다니면 안 된다. 현금 10에서 30%를 항상 보유하십시오. 왜 10에서 30% 현금을 보유하라 말씀드렸는지 앞으로 2차 전지의 상승은 23년의 형태와는 다를 것이다 라고 3번을 강조한 이유도 이제는 다 이해하셨으라 믿습니다. 이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23년도에 막 올라갔던 그게 생각나서 막 덤벼들었다가 2차 전지가 또 떨어지면 그러면은 그 위에 쭉 빠졌던 게 기억나서 막 또 던지고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올라갈 때 쫓아가면은 물리고 내려갈 때 내려간다고 팔면은 싸게 팔게 되고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는 좀 팔고 내려갔을 때 좀 사야 되잖아요. 근데 현금을 20%를 내가 항상 갖고 있겠다 생각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니까. 올라가면은 주식 비중이 보유 비중이 늘어나니까 일부 팔게 돼 있고 내려가면은 주식 보유 비중이 떨어질 테니까 다시 사게 돼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된다.
세상은 광범위하게 20대 80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상위 20%가 80%의 성과를 내고 나머지 80%는 그저 20%의 성과만 낼 뿐이라는 그 법칙이 세상을 모두 지배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80의 성과를 내는 20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고요. 20%의 성과밖에 못 내는 80%가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왜 여성이 남성보다 투자 성과가 더 좋을까요? 왜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은행원보다 초졸, 중졸, 고졸의 투자 성과가 더 좋을까요? 왜 야심가와 자신만만한 자들이 번번이 전 재산을 다 털리고 반면에 몰라요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주식시장에서는 큰 부를 이루는 걸까요? 25년 마지막 방송에서 성공하려면 성공도 하고 행복도 하려면 20%의 여유를 남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이란 소중한 사람과의 낭비한 시간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 되게 감동적이었다고 이제 많이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특히 노력을 강요당하는 청년 세대가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성공을 위해서 나의 120%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120%인데도 성공을 못해? 그러면 130% 해. 이렇게 지금 강요를 당하니까 성공하고 점점 멀어지고 불행하고 있게 된다는 거죠. 젊었을 때 나의 120%를 다하여 마침내 40살에는 50억 원을 모아서 여행이나 다니면서 파이어 해야지. 그래서 인스타에 사진 막 올려서 부러움 사야지. 하니까 당장 불행하고 성공도 못한다는 거죠. 기계도 120%로 돌리면 퍼지고 쓰러지는데 인간이야 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인생을 바꿀 투자 또한 마라톤이어야 합니다. 당장 나의 120%를 다하여 달려서는 42.195km 완주는 영영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당연한 이치인데 다 100m 달리기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120% 전력 질주하다 지쳐서 쓰러지겠죠. 이게 번아웃이잖아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몸이 안 따라줘서 쓰러져서 쉬게 되면은 그때 쉬면서도 죄책감 느끼고 그러면서 내 정신이 망가지는 거야. 아니야 이대로 쓰러지면 안 되지. 힘을 내. 그동안 이제 못 달렸던 까지 더 달려야지. 120, 130 또 달리니까 또 이제 쓰러지고 이게 이제 무한 반복되는. 특히 젊은 세대들의 이제 지금 현 모습이라는 거죠. 이는 마치 금식과 폭식을 오가면서 평생 요요 현상에 시달리는 박나래 우리 안타까운 여성들의 그 모습과도 전혀 다르지 않다. 2026년 새해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사회는 여러분들에게 붉은 말처럼 앞만 보고 달려서 주위의 사람들을 앞서 나가라 채찍질할 것입니다. 그 채찍질을 단호히 거부하시고 그리고 2026년 새해에는 120% 최선을 다하자가 아니라 80%만 하고 20%를 꼭 남겨두자라고 새해 목표를 다르게 잡으십시오. 그 남은 20%로 소중한 사람과 낭비하는 시간을 보내시고 다양한 음악에 온전히 빠져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만화든 소설이든 역사책이든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재미와 감동과 시간 낭비를 위한 그런 책 읽기를 하시고 할 일 없이 공원과 강변과 운동장을 산책하며 사색하시고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시며 때로는 하늘에 떠있는 구름의 움직임과 해가 지는 석양과 한밤중에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가끔씩 윤어겐 행진도 참여하시고 한동훈 씨발새끼 이재명 개새끼 악플도 다시고 그렇게 20%의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시고 그 20%의 여유가 내 몸에 치하된다면 그러면 다른 게 보인다. 그때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내가 매일 찔리고 아프고 고통받는 이 가시밭길 속에 쓸모없이 피어있는 한 송이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느껴지시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까지 그 끝을 향해 나아가려고만 했던 그 가시밭길이 사실은 꽃들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가시밭길은 더 이상 가시밭길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20%를 사랑하십시오. 그 출발은 여러분들의 주식계좌의 평균 20%,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 10에서 30%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2026년 한 해는 부디 덜 열심히 사는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이미 충분히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들 살고 계십니다. 열심히를 조금 멈추면 거짓말처럼 오히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애초에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조차 6일을 일하시고 일요일을 쉬셨는데 그 피조물인 사람이야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빌 게이츠가 버핏의 일상을 보고 저렇게 한가한 억만장자는 처음 봤다 하였습니다. 한가한 버핏은 큰 부와 본인의 행복과 따뜻한 향기를 남기며 명예롭게 은퇴하였고 분주한 게이츠는 앱스타인의 단골 고객이 되어 버핏에게 절교당했고 아내에게 이혼당하였으며 아마 속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밤잠을 설칠 것입니다. 버핏처럼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올해 새해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네. 워렌 버핏에게 직접 물어봤다는 거죠. 아니 그 당신의 사실 그 투자 방법이라고 하는 게 되게 단순하고 쉬운 건데 왜 사람들이 그걸 안 따라하죠?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왜 못 따라하냐면 네. 20%를 못 남겨둬서 그렇다는 겁니다. I once asked Warren Buffett, why don't more people copy your investment strategy? It's not that difficult to understand in principle. And he said, oh, Jeff, that's easy. My approach is a get rich slowly scheme. People don't like those. And so, but there's a lot of truth in that for everything, which is if you can think in terms of 7 years instead of 3 years, and you can defer gratification and think long term, that will give you a head start against all of your competitors, because most people can't do that. 천천히 가고 3년이 아니라 7년을 보고 이러면은 남들보다 엄청난 경쟁력 우위에 서게 되는데 누구나 다 3년 만에 부자가 되고 싶지 7년 뒤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고 누구도 1년에 30%보다는 1년에 100%를 벌고 싶고 그래서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단순한 방법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신모원료라는 겁니다. 저를 이제 4글자로 딱 요약하면 신모원료거든요. 워렌 버핏도 바로 그 신모 원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 신모 원료가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 눈앞에 성과 이런 거에 자꾸 집착하기 때문에 신모 원료가 안 되는 거죠. 깊이 고려하는 사고와 멀리까지 내다보는 생각 단기적인 성과 단기적인 해결책 이런 거에 자꾸 집착하게 되니까 자약당처럼 된다는 거죠. 국민의힘 당원 탈당해갖고 뭐 될 일이 뭐가 있어. 근데 당장 마음이 급하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도움이 전혀 안 되는데 거기에 막 몰입해갖고 막 이거 안 들어주면 나 탈당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냥 쉽게 금방금방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젊은 보부상은 무거운 보침을 지고 험난한 산길을 넘어가는 현재의 상황이 두들거렸다. 중년의 보부상은 험난한 산길을 걷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산 너머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산 너머의 밝은 미래가 보이면 그러면은 무거운 보침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이 젊은 보부상처럼 산 너머의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이 보침이 더더욱 무겁게 느껴지고 투덜거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자역당이나 미정계리나 자역당에 열심히 활동하는 그 젊은 애들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죠. 리더는 기업과 조직을 더욱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야 한다. 따라서 리더에게는 멀리 내다보는 원료가 필요하다. 그 원료가 필요해서 넓게 보고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젊은이들을 다독이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거를 이제 유튜버들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감정들을 부추기고 해서 그거를 코인 빨아먹을 생각을 차고 있으니까 천하의 씨발 나쁜 새끼들이라는 거죠. 미래는 현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다. 현상을 그냥 보는 리더가 될 것이 아니면 현상이 갖는 의미를 통찰해서 멀리 내다보는 리더가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법원 판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당대표가 사과를 했든 사과를 안 했든 아무 관계없는 얘기예요. 어차피 풀려나는 거는 정치적으로 풀려나는 거예요. 대통령 사면에 의해서 풀려난다고. 사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재명을 공격해야죠. 이재명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야죠. 그리고 장동혁이 대통령 되게 만들어야죠. 장동혁 대통령 되면 사면에서 풀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안 보인다니까. 현 상황에서만 투덜투덜거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빨리 구해주지 않냐? 아니 구해줄 수 있으면 구해줬지. 답답하면 네가 가서 구해오든지 그럼. 결국은 민주당 이재명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민심을 우리 쪽으로 돌리는 게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애들하고 같이 징징거리냐고 도대체. 유튜버란 사람이 리더라는 사람이 왜 애들하고 같이 동조해서 징징거리고 있냐고요. 잘못된 길을 열심히 가는 것만큼 바보 같고 멍청한 짓이 없다고요. 그저 계속해서 가기만 하죠. 지금 자유와 혁신당이 하는 행동이 그냥 잘못된 길을 무거운 다리를 지질거면서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달라. 장동영 네가 빨리 해결해달라 하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